등비 수열을 이제 오늘 배우게 될 거고, 비율이 같은 수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일정한 수만큼 곱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수열이 이렇게 1, 2, 4, 8, 16 이런 식으로 있으면 곱하기 2씩 된 거 눈치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더해지는 건 등차 수열에서 공차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공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비는 뭐 영어로 이제 비율을 뜻하는 라티오 이런 거기에 r을 따서 r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공비가 되고요. 공비가 뭐 0인 경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게 계속 첫째 항 말고는 그 다음부터 0, 0, 0, 0, 0, 0 이렇게 나오니까 의미가 없어서 공비가 0인 거는 제외합니다. 근데 공비가 1인 거는 이건 수열이라고 또 쳐요. 그래서 예를 들면 3, 3, 3, 3 이렇게 가는 것들은 공비가 1인 수열이구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좀 중요해요. 여기 쇽 등차 수열에서 성립한 거 계속 연관지어서 좀 볼게요. 등차 수열은 n 플러스 1항은 원래 그 전에 n항에다가 일정한 수 d를 더하는 게 등차 수열이었고, 그거를 그래서 옮겨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에서 어떤 숫자가 나오면 얘는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했던 것처럼, 등비 수열에서도 다음 항 n 플러스 1항은 전 항에다가 일정한 수 r을 곱해야 나와. 이거 상식적인 얘기죠. 등비 수열의 정의니까. 얘도 마찬가지. 요거 하나 적어두세요.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누면 어떤 일정한 수 r이 나와. 이런 수열은 등비 수열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건 뭐냐면 바로 일정한 다음 항에서 이전 항을 나눠버리면 어떤 숫자가 나올 때, 그러면 등비 수열이다. 등차 수열은 어떤 숫자에서 빼기, 그러니까 다음 수열에서 그 전 수열을 뺀 게 숫자가 나오면 등차 수열이었고, 나눴을 때 숫자가 나오면 등비 수열이다. 이거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이게 등비 수열의 정의니까. 자, 그럼 문제 1번에 네모칸에 뭐가 들어갈지 찾아보는 건 쉽겠죠. 자, 같이 고민해 볼게요. 1 다음에 마이너스 2 나오고 마이너스 8 다음에 16이 나왔어요. 그럼 요 다음에 지금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얼마가 돼 있었을 텐데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돼 있었겠죠. 그럼 여기서도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4가 됐을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8, 16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3에다가 곱하기 뭐 했을 거고, 거기다 곱하기 뭐 했을 거고, 3분의 1에다 곱하기 얘가 됐으니까 3분의 1을 곱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는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9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27분의 1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등차 수열처럼 등비 수열도 일반항을 구할 때 약간 하나씩 늘어뜨려 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면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R을 곱했으니까 AR이 될 거고, 세 번째 항은 또 R을 곱했으니까 AR 제곱, 네 번째 항은 AR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의 n번째 항은 뭐가 되겠냐면 A 곱하기 R에 지금 4일 때 3, 3일 때 2 이런 식으로 줄어드니까 n-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에요. 첫째 항이 A,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쓴다. 그리고 공비가 0인 건 생각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요. 바로 등비수열 일반항을 적용시켜 볼게요. 1번 보시면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7이니까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하면 끝. 너무 쉽죠? 자, 2번 문제는 등차 수열에서 했던 것처럼 첫째 항이 보이고요. 그 다음 공비는 우리가 알아서 찾아야 돼. 편한 걸로 찾으시면 됩니다. 18에서 얼마 곱했길래 마이너스 6이 됐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첫째 항이 18,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등비 수열이다. 그래서 A의 n은
18 곱하기 괄호 반드시 잘 쳐주시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할만하시죠? 그래서 등비수열을 이용하면 뭐 다양한 뭐 미술 작품에서도 나오고 디자인적으로도 괜찮은 작품들이 많죠. 여러분들 주변에서 봤을 거예요. 점점 뭔가 줄어가는 모양들. 물론 이런 무늬가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데 나오면 좀 여러분들 힘들어지긴 하지만 그냥 뭐 디자인적으로 괜찮은 디자인들을 어떤 소스가 되는 거죠. 아이디어가. 그렇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배운 등비수열 일반항 가지고 문제 2번이랑 문제 3번 한번 풀어보시죠. 시간을 한 문제 2번에는 그냥 바로 공식 적용하는 거니까 얼른 풀면 A의 n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얘도 첫째 항이 지금 3인 거 보이고 공비는 마이너스 4씩 곱해지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4의 n-1제곱 이렇게 풀면 되고요. 문제 3번 보시면 첫째 항과 공비 알려주고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그 추가로 또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약간 방정식까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항부터 구해보면 64 곱하기 4분의 1의 n-1제곱이 되죠. 근데 이런 거에서 우리가 지수법칙을 배웠으니까 지수법칙에서 얘네들을 좀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정리 안 하고도 풀 수 있지만 얘를 해보면 2의 6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의 n-1이잖아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n 플러스 2에다가 2의 6제곱 이렇게 있으니까 2의 마이너스 2n 플러스 8제곱 이렇게 변형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적어 놓은 건 안 해도 전혀 문제없이 풀릴 거예요. 이 1번 문제는 뭐 2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 A의 사망을 구해라 그러면 n에다가 3 넣으면 되니까 뭐 지금 파란색 풀이로 보면 64에다가 4분의 1의 제곱 요거 계산하면 되니까 결국에는 하긴 해야 되죠. 그죠? 64 곱하기 16분의 1이니까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나 일반항을 이렇게 정리까지 해줬어. 그랬을 때 A3을 구해라 그러면 2의 마이너스 6 플러스 8 아 4군요. 아까 여기에 답이 미안합니다. 암산을 실수했어요. 4가 답이죠. 64를 16으로 나누면 4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근데 계산하면 바로 2의 제곱이니까 4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빨간색처럼 정리를 좀 해준 상태에서 대입하면 이 결과가 조금 깔끔하게 나오는 거고 지금 이 상태로 좀 바로 대입을 했을 때는 방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약간 암산 과정에서 실수할 여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에 맡기는 건데 뭐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는 게 좋죠. 왜냐면 문제 2번을 풀 때 정리되어 있는 게 조금 더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AN을 지금 정리된 걸로 쓰면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8제곱인데 얘가 뭐가 되길 원하냐면 1024분의 1이 되는 항이 몇 번째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24는 많이 듣던 수잖아요. 2의 10제곱이잖아. 그래서 얘는 2의 마이너스 2n 플러스 8제곱의 2의 마이너스 10제곱 되는 걸 찾고 싶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2n 플러스 8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n은 마이너스 18 따라서 n은 9 이렇게 풀면 되는 건데 만약에 아까처럼 안 풀어놨으면 64 곱하기 4분의 1의 n-1제곱이 뭐 2의 마이너스 10제곱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결국에 여기 이 문제 2번 풀 때는 얘를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해줘야 지수방정식 이런 식으로 풀어버릴 수 있는 거니까 결국에 할 줄은 알아야 된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문제 2번 같은 걸 풀려면 이렇게 모양을 맞춰주고 방정식 푸는 게 훨씬 깔끔하고요. 문제 1번 같은 거 풀 때는 뭐 이렇게 정리할 시간까지 없으면 바로 대입해서 풀어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등차수에서 봤던 식의 유형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죠.
예제 2번이고요. 자,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이랑 문제가 똑같아요, 유형이. 예를 들어, 이건 그냥 안 적어도 돼요. 제2항이 14, 제5항이 112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라. 이러면 뭐 우리가 풀었던 그거죠. 그럼 여기 있을 때는 A2는 A 더하기 D인데 14, A5는 A 더하기 4D인데 112. 뭐 이런 식으로 풀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답이 뭐라고 나오긴 하겠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꼼꼼히 읽지 않으면 등비 수열을 구하라고 했는데 등차 수열을 구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꼭 잘 보고 아 여긴 등비 수열이네 그러면 그 일반항을 A2지만 A 더하기 D가 아니라 AR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AR은 14. 그 다음에 A 다섯 번째 항은 AR의 N-1제곱이니까 4제곱. 걔가 112구나. 이렇게 해서 하셔야지 밑에처럼 등차 수열로 착각하면 엉뚱한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풀어볼게요. 이제 얘랑을 연립해야 되는데 지금 나누면 제일 간단해요. 그래서 AR분의 AR 4제곱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만 남냐면 R의 세제곱인데 걔는 112를 14로 나눈 거랑 똑같죠?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2, 50, 2, 6, 12, 2, 7에 14, 7, 8에 56. 그럼 R의 세제곱이 8 나오는 실수 R은 2죠. 그렇기 때문에 아 공비가 2구나.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 2A가 14니까 A는 7이구나.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면 7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 2번은 우리가 안 봤던 유형은 아니지만 등차냐 등비냐에 따라서 풀이가 달라지니까 조심하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이 부분에서 나눠서 풀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봐도 돼요. A 다섯 번째 항은 AR의 4제곱인데 얘는 AR 곱하기 R 세제곱이고 그게 112라고 하니까 얘가 저 위에서 14라고 했고 그래서 R 세제곱은 14분의 112 이렇게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는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나중에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문제 4번 볼게요. 문제 4번 보시면 똑같습니다. 풀이하는 건 A3이 2분의 5니까 A3은 A 곱하기 R의 제곱이 2분의 25. 그 다음에 A6은 AR의 5제곱이 마이너스 1250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아까 했지만 요거를 나누면 되죠. 이렇게 AR의 제곱. 그러면 여기는 이거 등호는 쓰지 않고 2분의 5로 나누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식의 좌변은 뭐가 되냐면 R의 세제곱만 남고 요거 이제 번분수로 해결해 보시면 5로 약분이 돼요. 5, 20, 5, 25, 00 그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2500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잠시만요. 5, 20, 5, 25 잘했죠? 이렇게 하면은 5000? 뭐가 이상한데요? 자, 2분의 5, 25. 아, 선생님 숫자를 잘못 썼군요. 미안합니다. 2분의 5가 아니라 여기가 2분의 25죠? 그쵸? 2분의 25가 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2분의 25가 오니까 5, 5, 5, 20, 5, 5, 25 여기서 한 번 더 해주시면 500 이렇게 돼요.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요 2랑 곱해져서 1000 이렇게 되죠. 그럼 3번 곱해서 마이너스 1000 나오려면 R은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고 그럼 마이너스 10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100A가 2분의 25니까
A는 2분의 25 곱하기 100분의 1 이렇게 나누면 4니까 결국엔 A는 8분의 1이다. 따라서 AN은 8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0의 n제곱이 아니고 n-1제곱.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결과가 좀 의심스럽다 하시면 뭐 A6을 계산을 해보면 돼요. A의 6을 계산해 보시면 8분의 1에 마이너스 10의 5제곱이니까 뭐 이걸 해보면 되죠. 마이너스 1000008 약분을 해보시면 나오겠죠. 24 50000 4로 하면 4일은 4 428 4520 00 똑같이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검산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일반항 구하는 거는 조금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문제 5번도 마찬가지로 풀면 A2가 2니까 A2는 AR이 2고 A7은 AR의 6제곱은 64니까 나누면요. R의 5제곱은 32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R은 2밖에 없으니까 R은 2고요. 그럼 AR이 2가 나오니까 A는 1이었겠죠? 그래서 일반항 A에는 1 곱하기 2의 n-1제곱이니까 그냥 2의 n-1제곱이라고 쓰면 되고요. 밑에 문제 5번은 이제 3000보다 커지는 항 뭔가 물어보는데 이거는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항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죠. 부등식만 잘 세우면 돼요. 그럼 세울 때는 일반항 2의 n-1제곱이 3000보다 커지는 거를 찾아보면 되는데 얘는 뭐 3000 자체를 우리가 지수법칙으로 뭔가를 바꿔보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냥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n에다가 11을 넣으면 2의 10제곱이 되면서 1024가 나오는 거 알고 있죠? 1024. 그럼 1024에다가 이제 2씩 곱해지는 거니까 n에다가 12를 넣으면 2의 11제곱 2048 요거까지 계산 괜찮죠? 그 다음에 n이 13일 때는 4096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4096이면 3000을 넘어가고 그쵸? 그러니까 3000보다 커지는 첫 번째가 바로 n이 13일 때다 이렇게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n이 13이다 또는 제13항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지수 부등식이 배웠던 게 써먹힙니다. 나중에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등식 세워주시면 되고 나머지 물어보는 것들도 이 질문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질문이 나중에 문제에서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습시키는 것 같고 문제 뒤로 넘어가다 보면 이런 아이디어를 쓸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45분, 40분, 35분, 10분이 남았네요. 조금 애매하게 끝내는데 등비중앙을 다음 시간에 같이 하고요. 아니야? 등비중앙 개념까지 일단 가죠. 등비중앙 등차중앙이 있었잖아요. 등차중앙이 있었는데 등비중앙은 당연히 등비수열에 이게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또 이루어지는 관계식이에요. 그럼 보시면 이제 A와 B와 C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1, 4, 16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요 4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운데 항을 제곱해 보면 이 양쪽에 있는 거를 곱한 거랑 같아져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등차 수열에서 똑같이 했는데 등차 수열은 얘가 만약에 등차면 B에서 A를 뺀 거나 C에서 B를 뺀 거가 같아 이 얘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등 B라고 했으니까 등 B는 비율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B를 A로 나누거나 C를 B로 나눈 게 같아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등식으로 쓴 게 가운데 항 제곱은 양쪽에 있는 항들의 곱과 같아. 이게 등비중앙이에요.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등비중앙, 등차중앙은 문제에서 얘 등차중앙이 성립해 라고 얘기 안 해줘요. 그냥 등비수열을 이룰 때 나머지 값을 구해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등비수열을 이뤄? 그러면 등비중앙이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4, A, 9, B 이렇게 있으면
얘네를 가지고 a제곱은 4고 36.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나오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나와요. 그치만 마이너스 6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4였다가 마이너스 6이었다가 9. 이게 잘 등비수열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쵸? 생각해보면 만약에 여기서 여기를 등비수열이라고 치면 잠시만요. 이루어집니다. 그쵸? 생각해보니까 이루어지네요.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예, 깜짝 놀랐네요. 조건에서 양수라고 줬으니까, 그쵸? 양수라고 줬으니까 마이너스 6은 당연히 탈락이 되는 거고, 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지금 4 마이너스 6 9 이래버리면 곱하기 등비수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3 하면 또 등비수열이 성립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 가보면 그래서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여러 개니까 뭐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예제에서 아예 양수라고 답을 정해줬으니까 그런 고민은 안 해도 된다. 오케이. 그래서 A가 6인 걸로 택해버리죠. A가 6이면 4, 6, 9니까 얼마씩 곱해진 거니?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이니까 B는 2분의 3 곱하면 2분의 2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는 6, B는 2분의 27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등비 중앙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값을 구할 때 양수도 나오고 음수가 나오고 하는데 둘 다 항상 따져보는 습관이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런 문제 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할 때도 꼭 반드시 연달아서 3개 아니어도 되잖아요. 건너뛰어도 된다고 했죠. 건너뛰어도 등비수열 성립하고요. 그거 이용해서 얘에서 y 먼저 구해보고 하는 것들까지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7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 문제 6번과 7번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여기 안 건드렸던 보조 교재에 있는 문제까지 풀면서 등비수열이 이런 게 있었지 하고 기억을 되살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